오늘의 주제가 함께 잘 사는 나라, 혁신적 포용 국가입니다. 최근에 그 일자리 문제나 소득 불평등 문제,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 그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가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. 이런 방안들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나 사회, 국민에게 제안 드릴 말씀이 있으신지 우리 정혜구 위원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저희들이 지금 함께 잘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.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이제 생각과 자기 주장이 달라도 그걸 같이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뭔가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참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기득권이라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쪽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그런 사이에서 그 함께 갈 수 있는 뭔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합리적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언론이나 정치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너무 없어요.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갈 수 있는 터전이 바탕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득권과 어떤 사회적 약자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. 두 번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단기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또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요구를 해요. 기다릴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안목과 단기적인 성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. 그것은 이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종의 그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동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.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찾고 그랬지만 국민들이 구체적인 어떤 체감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나 정치, 언론 이런 쪽에서도 너무 자기 주장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자기 주장하다가 너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. 시끄럽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조금 한 발짝 좀 멈추고 좀 서로 역지사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속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의 옳음보다는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사회 분야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 또 추진 과정과 그 진행 과정을 이전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정혜구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그동안 우리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민주화와 그다음에 산업화는 성공했다고 봅니다. 제3세계 국가 중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선진국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는 나름 성공했다고 보는데 복지국 국가를 만드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가 않습니다. 그건 단적으로 GDP 이제 대비해서 공공사회지출 프로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1.1%예요. 그런데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 보면 대부분 20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비 지출이 한 그들의 2분의 1, 3분의 1밖에 안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후진국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다른 통계를 봤더니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10%가 됐을 때가 다른 나라에 몇 년도에 됐는지 한번 봤더니 유럽 선진국들은 1960년대 초더라고요. 60년대 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지금 몇십 년 전에. 네. 그다음에 일본을 봤더니 일본이 조금 늦어가지고 1980년대 초예요.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일본에 비해서 한 40년 뒤떨어져 있고 유럽에 비해서는 한 60년 뒤떨어져 있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복지 문제,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
그런 문제인데 물론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복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, 뭐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뭐 아동수당, 그다음에 기초연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복지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라면 가장 좀 이게 우호적으로 나오는 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복지하고 의료 부분이에요. 예. 그래서 이제 복지 부분에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. 두 번째 특히 이제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보건의료 부분이에요. 보건의료 부분 우리 이제 특히 국민의료비 이제 부담 완화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국민들이 실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좀 아는 뭐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암 환자 같은 경우 뭐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더라고요. 예. 과거에는 뭐 암 같은 병에 걸리고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10분의 1밖에 안 내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커다란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그 향후 계획과 각오 역점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뭐 저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데 뭐 정책기획위원회 얘기보다 조금 오늘 얘기 안 된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. 예. 주로 남북관계 얘기가 오늘 좀 얘기가 좀 덜 됐는데요. 그런데요. 예. 뭐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을 거치고 또 전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남북이 이제 적대 관계를 쭉 유지해 왔습니다. 유지해 왔는데 그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탈냉전 됐으니까 지금 거의 뭐 30년 됐죠.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번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제 북방 정책이 하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대중 정부,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남북 대화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3번째 시도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진전된 게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런가 하면 대화 자체로야 과거에 이제 뭐 대화가 많이 된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어떤 관계 정상화예요.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북한과 미국은 한국 전쟁 때 싸운 적대자인데 몇십 년 동안 안 만났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를 개선을 좀 해서 과거의 어떤 분단 체제를 벗어나는 탈분단 시대를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. 그것은 우리가 단지 당위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남한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무역 갈등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구를 좀 만들어야 돼요. 그런데 그 출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전에 했던 신남방위원회, 신남방 정책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남북의 평화경제입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봉박 정책 그걸 연결시키면 남북의 새로운 경제축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적어도 남북의 새로운 경제축이 제대로 뚫리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 20년, 30년 추동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비를 넘겨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의 어떤 새로운 경제축을 좀 만들어서 남한 경제도 좀 살고 북한도 이제 같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토론에서 별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.